군대에서 모았던 10만 원으로 첫 번째 주식 투자 시작하셔서 3년 만에 100억을 버셨어요. 10만 원 갖고 어떻게 하셨고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결정적 사건이 있었길래 100억이 됐을까? 엄밀히 막 팩트로만 말한다면 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네. 군대라는 곳에서 월급 1, 2만 원 받을 때 네. 돈 뭐 한 10만 원밖에 없을 때 계좌를 텄다는 얘기고, 그때가 IMF 직후였으니까 네. 이제 연습을 한 거죠. 연습을 했는데 제대하면서 네.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 직장에서의 월급 급여는 거의 다 계좌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뭐 제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었다면 한 1, 2년 동안 한 1, 2천 정도의 시드머니였던 거겠죠. 네. 꽤 오래된 얘기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면은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가서 좀 3년 만기 뭐 그렇죠. 1,000만 원 적금 이런 거 가입을 하는 게 네. 대다수였어요. 네, 맞아요. 이제 저는 이 정도만 쓰면 돼라는 최소의 돈을 뺀 것들은 다 주식을 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뭐 군대에서 계좌를 트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월급을 막 넣고 해서 네. 물론 빨리 번 건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대학 때부터 좀 주식 투자자로서 내가 좀 나중에 살면 부자가 되겠다 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자체에서 학과 공부할 때도 회계학, 뭐 재무관리, 경제학을 그 돈과 관련된 학문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90년대 초중반에 읽었던, 요즘에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뭐 워렌 버핏 책, 피터 린치 책, 앙드레 코스텔라니 책, 그 책들이 다 20년이 넘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있다라는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네, 거의 네. 뭐 탑에 들어있죠. 네, 5등 안에 들어요. 네, 5등 그래서 안에.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런 스테디셀러라는 거는 대단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대단한 내용들을 20년 전에 보면서 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보통 공부 잘 안 하고 해서 나는 3년 했는데 아무것도 돈도 못 버는데 너는 3년 동안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라고 비교하기엔 좀 저는 굉장히 많은 공부와 준비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종잣돈이 매달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제가 경험했는데, 투자를 하면서 자산이 조금씩 불어나다 보면은 이제 운용하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했던 투자 중에 결정적 투자가 있거든요. 저도. 혹시 그런 투자가 있으셨어요? 초반에 내가 한번 점프업 할 수 있었던.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또는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단기 매매로 했었어요.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했었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뭐 상한가 따라잡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상한가를 잘 따라잡아서 연속 상한가를 잡는 거죠. 그럼 한 4연속, 5연속 상한가를 잡으면 2배가 넘어요, 수익률이. 그러면 일주일에 2배 수익률을 버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 기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공격적인 매매 기법으로 그런 상승 시기와 기법이 맞는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률은 굉장히 커져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를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 은행이나 뭐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 보험 재무 설계를 받을 때 1%, 2%의 마법으로 이렇게 해봐야 별 차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리의 마법을 100%짜리 2배짜리로 하면 아주 명확해요. 100%의 수익률을 10번 하면, 단리는 10번 하면 1000%예요. 근데 복리는 1000%가 아니고 1000배예요. 그러면은 복리로 내가 돈을 빼지 않고 계속 재투자를 해서 1000만 원으로 10배를 하면 딱 10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2배를 10번, 1000만 원으로 10번 할 수 있어?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2배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만약에 2배를 1년 동안 10년을 했다면 역시 1000배가 돼요. 그러면 다 1000억씩, 100억씩 벌어줘야 되는데 못 벌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이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분산 투자도 하는 거고. 그럼 분산 투자를 하면 이익률은 좀 낮아지니까 그 기간은 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시기 동안 2배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3년 동안 2배를 할 건지, 저처럼 공격적으로 막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2배를 할 건지, 10년에 2배만 해도 돼. 뭐 그럼 거기에 만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부자가 된다는 건 부를 축적한다는 얘기니까 2배를 몇 번을 해서 내가 얼마의 목표 금액을 찾아야 되는지, 내 목표 금액,
그리고 2배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지, 그럼 나의 목표 기간. 그래서 저는 부자의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늘 그 말씀을 드리죠. 목표 금액이랑 목표 기간을 먼저 정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운용 방법들이나 아니면 투자 대상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듣다 보니까 제 일반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와, 저게 실제로 되는구나라는 생각, 첫 번째.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근데 저러면 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네. 그랬던 이유는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다간 망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젊었을 때는 어차피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 사람이니까 네. 뭐 이거 다 이러면 어때? 뭐 다 빵원 되면 어때라는 마음이 있었죠. 처음 주식했을 때 하나도 없던 상태였던 젊은이였는데 1억, 5억, 10억 이렇게 벌어가면서 한 10억이 좀 넘었을 때 같아요. 그때 한 종목에 잘못 들어가서 이틀 동안 2, 3억이 손해가 나더라고요. 잘못 들어가서 역방향으로. 그래 그때 느꼈죠. 내가 빵원일 때, 1,000만 원일 때까지는 뭐 없으면 어때 했는데 10억이 네. 빵원 되면은 좀 타격이 있겠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을 낮추면 위험은 자동스럽게 낮아져요. 그건 그렇죠. 재무관리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목표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10만 원, 100만 원으로 뭐 목표 수익률 10배, 100배 벌고 싶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미수 몰빵을 하고 상한가 따라가기 했던 건데 10억으로 또 빨리 100억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분산 투자 기법을 시도를 해서 안 망하면서도 그래도 또 고수익률이 나는 쪽으로 이렇게 또 계속 전략을 계속 수정해 가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처음 할 때, 투자할 때는 뭐 투자금 하나도 안 들고 뭐 레버리지로 치면 뭐 거의 99% 막 이런 부동산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하면 잃겠다, 이거 다 잃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레버리지 싸움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질문 한번 받았을 때 젊은이들이 레버리지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질문의 요지는 반대해줘라는 요지였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거 안 하면 답이 목표가 없어요. 부자라면. 네. 왜냐면은 이미 부자인 사람들, 뭐 우리나라에서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대그룹이죠. 대그룹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데요. 빚내서 회사 사고, 빚내서 땅 사고, 그게 올라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젊은 분들은 일단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빨리 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칼의 양날 같은 거죠. 네. 이게 나한테 오면 나를 베는 거니까. 그럼 안 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베이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네. 거죠. 우리가 칼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칼이 무섭다고 그럼 주방에도 칼이 있어야 되고 뭐 내 책상에 문구용품 칼도 있어야 네. 되는데 야 칼 나 벨 수도 있어. 칼 절대 쓰면 안 돼. 네. 그럼 세상 못 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레버리지는 쓰는 게 맞다고 보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아니 뭐 60 넘으신 분이 레버리지 쓸 필요 없죠. 네. 60이 넘으셨다는 얘기는 배당 투자도 조금 하시고 월세 투자도 하는 부동산이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시고 이 정도로 아마 젊은 시절을 보냈었으면 돼요. 네. 근데 20대 분들이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 없는 거로 만들어가는 거. 제로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결국은 레버리지 싸움이니까 저는 적어도 레버리지를 써도 되는데 그거의 무서움을 알고 근데 무서움을 모르시는 분들은 큰 코 다치는데 그쵸. 알고서 쓰면 된다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주식이나 이제 코인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막 투자 시작했는데도 진짜 자기 막 전 재산 다 넣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자유 이루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전재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뭐 레버리지 이야기도 했고 그렇죠. 분산 투자 이야기도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목표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젊은 분들의 목표가 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퇴사를 하고 싶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우리 목표가 사실 부자가 되는 거라면 네. 저는 부자의 자유는 딱 경제적 자유인 거예요. 그럼 퇴사 또는 뭐 시간적 자유, 일 안 하는 자유는 누구냐? 실업자죠, 실업자. 목표가 퇴사면 실업자가 되겠죠. 목표가 경제적 자유면 부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퇴사를 목표로 삼는 거는 완전 반대다. 왜냐면 제 주변에 수많은 부자 중에 일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더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뭐 그리고 삼성이나 뭐 네. 이런 대그룹 회장님들 또는 주식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 세계에서 부자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게 퇴사와 이퀄 관계가 된다는 건 등식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저런 관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완전 인정인데요. 투자를 해서 퇴사를 할 거야.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아, 퇴사 안 해도 투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또는 투자 안 하고 돈 하나도 없어도 퇴사해서 백수로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일 안 하면 뭐 할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 안 하면 집에서 뭐 넷플릭스 TV만 맨날 볼 건가? 제가 사실은 코로나 그때 이제 자가격리를 일주일을 했었어요.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나마 저도 좀 그래도 여유롭게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도 네. 야 진짜 무기력하고 이렇게 살면 정말 재미없고 아직도 저는 그 무기력증 좀 남아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20대 분이 나는 10년 안에 뭐 얼마 모아서 30대에 퇴사할 거야. 요즘 100세 시대인데 30살부터 100살까지 70년 동안 뭐 할 건데. 저는 약간 그래서 젊은이 분들이 좀 꿈을 가질 때 요즘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퇴사 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보는 분 중에도 야, 내 꿈을 저렇게 비하하다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제 주변의 후배들이 저한테 경제적 자유가 충분한 후배들이 있어요. 뭐 적어도 뭐 한 100억, 50억 이렇게 있는 분들이 형 나 요즘 뭐 좀 힘들어. 뭐 주식도 힘들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힘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조언은 많이 해요. 일을 반으로 줄이든지. 근데 직장인들은 사실 반으로 줄이기 어렵죠. 힘들죠.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을 줄일 수 네. 있어요. 그럼 직장인분들은 사실은 전업을 해야 되죠, 전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업종을 바꿔야죠. 이게 나의 업이 되는 거죠. 투자가. 그 직업이 싫단 얘기예요.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자가 돼도 회사 다니거나 뭐 자기 일을 하는 분은 그 일이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주식을 하고 계속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거 죽어도 싫다면 저는 경제적 자유도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제가 재밌고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약간 경제적 자유가 생긴 것 같은데 너무 퇴사하고 싶고 이 일이 싫어? 그럼 뭐 업종을 바꾸고 다른 데 취업하시면 되죠. 그래서 적어도 일은 놓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39에 회사 그만뒀거든요. 아까 15일 이야기 하셔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한 2주 놀아봤어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휴가 2주는 되게 좋거든요. 이게 끝났다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제가 정말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퇴사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새로운 목표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